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의제 취득으로 가보죠. 이 의제 취득이라는 것은, 의제라는 것은, 여기서 의제라는 것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의제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그게 아닌데 자꾸 상대방이 내가 아닌데 그걸 자기는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내 주장을 피우고 내가 그게 맞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을 의제라고 그래요. 그럼 의제 취득이라는 것은 정부하고 나하고 싸울 때 정부가 그거 취득이라고 그건 취득이에요 하고 취득하고 못을 딱 박았어요. 이건 취득이다 하고 딱 박아버리니까 내가 왜 취득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이건 취득 아니라고. 아무리 취득이 아니라고 내 말을 하면 정부는 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게 이게 의제 취득이에요. 그래서 의제라는 것은 상대방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의견대로 그대로 밀어붙여버리는 것을 의제 취득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의제 취득에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1번은 찾아내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의 변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먼저 땅을 생각해 봐요. 땅에 이름표를 바꿔 달았습니다. 땅에 이름표를 바꿨으니까, 땅에 이름만 바꾸면은 그 땅을 내가 새 땅으로 샀는가요? 옛날 땅 그대로인가? 옛날 땅 그대로죠. 옛날 땅 그대로예요. 취득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옛날 땅 그 땅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정부가 취득으로 보고 세금 내놔라 그러네요. 이름만 바꿨는데 무슨 세금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 이름 바꾸면서 가액이 증가되셨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격 증가. 그럼 여기가 이제 중요 표시를 여기다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가액 증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가액 증가예요. 그러면 이때 가액 증가는 개인들이 토지의 지목을 바꿨을 때와 법인들이 지목을 바꿨을 때 가격이 어떤 가격인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로에 들어있네요. 여기서 가액 증가라는 것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을 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지목 변경할 때 지목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 가액에서 그럼 지목이 변경된 후의 가격에서 지목 변경 전에 가격을 뺀 금액을 증가된 가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토지에 지목을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바꾸려고 할 때 바꾸기 바로 직전의 가격과 지목을 변경한 후에 가격의 차액을 증가된 가격이랍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지목 변경을 할 때는 이제 바로 위에다가 바로 그 위쪽에요. 지문 써진 거 바로 위쪽에다가 제가 여기 그리는 거 하나 그려보세요. 이대로 이렇게 이거 하나만 딱 그려놓으시면 계산 문제고 이론 문제고 다 풀 수 있어요. 하나만 표시만 해놓으세요. 거기에 처음에 토지를 먼저 처음 취득했을 때 지목 변경 전, 지목 변경 후. 그럼 이때 이 지목 변경 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목 변경 전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를 말해요. 여기가 공사 착공일 현재 시점을 말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공사 착공일 현재라는 것은 지목 변경 공사가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말해요. 지목 변경 공사를 하려고 할 때의 가격과 지목 변경이 끝났을 때의 가격의 차액이에요. 이제 숫자 한번 넣어 놓을게요. 처음에 취득할 때 1억 주고 샀어요. 지금 공사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공사 착공일 현재 가격이 1억 5천이에요. 근데 지목을 변경해 놓고 보니까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2억입니다. 이 정도 됐어요. 그러면 2억이면
여기에서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됐을 때 증가된 가격은 얼마라고 이름을 붙여야 맞는가? 봐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5천이라는 걸 바로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여기를 증가된 가격이라고 그래요. 이게 증가된 가격이니까 증가된 가격은 5천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5천에 대해서 취득세를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장이 문장으로 봐가지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이렇게 숫자를 중간에 만들어 놓고 이걸로 익히신 게 돼요. 이러면은 훨씬 빨리 이해가 돼요. 이게요. 그럼 해결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지목 변경 후의 가격에서 지목 변경 전의 가격을 빼라겠을 때 여기서 지목 변경 전이라는 것은 처음 취득할 때다. 공사 들어갈 때 가격이다. 공사 들어갈 때요. 공사 착공일 현재라는 것까지 같이 잡아내버렸네요. 그럼 여기서부터요. 1억에서 2억 차이가 아니라 공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가격에서 공사가 끝나서 지목 변경이 됐을 때 가격만큼의 차액을 증가된 가액으로 잡겠습니다. 이제 다 잡았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증가된 가격. 그럼 이제 법인은 별도로 보셔야 돼요. 법인들은 정부가 정한 가격이 아니라 법인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법인이 지목 변경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얼마 들어갔다고 지목 변경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있으며 이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 소요된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국가가 정해준 가격으로 가겠지만 법인들은 언제나 법인의 자기들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 그 소요된 비용을 증가된 가격으로 잡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토지의 지목 변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90%까지 해결했어요. 이제 10%가 더 남았어요. 아직 좀 있으면 이제 하나 더 남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전체 끝내고 다시 마지막 10% 이제 채워드리죠. 이제 두 번째로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의 종류를 변경했다. 차 종류, 차 수리했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수리했다. 그럼 자동차를 크게 수리하면 자동차 가격은 떨어지겠는가? 그대로겠는가? 올라가겠는가?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세금 내놔라 이거. 그럼 이 세 번째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이제 과점주주네요.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먼저 과점주주의 기본 정의부터 찾는 거예요. 과점주주의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제 과점주주는 해서 그게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퍼센트만 체크해 보세요.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50% 초과라는데 50% 초과에 여기다 강조를 하세요. 초과. 이 50% 초과 이 부분이 개정이 된 거예요.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과점주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초과니까 안 되죠. 50%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그래서 50%를 초과한 사람만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50% 초과됐으면 이 50% 초과됐으면 바뀐 게 이거예요. 이 50% 초과는 누가 50% 초과냐? 그 사람 혼자 50%를 가지고 있어도 과점주주가 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나와 특수 관계 있는 사람들의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가지고 50%가 초과돼도 과점주주가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의 지분을 포함해서 50%가 넘으면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나하고 특수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려드릴게요. 나하고 특수 관계 있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혈족으로 봤을 때와 인척으로 봤을 때와 나의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족은 나의 혈족으로 봤을 때는 6촌 이내의 혈족이 특수관계인이고 인척은 4촌 이내의 인척이 나와 특수관계인이에요. 또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예요.